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청사가 동부지역본부로 승격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국장급이 배치되고 행정기능도 강화됐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이청사로서의 역할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출장소가 동부지역본부로 새롭게 개청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동부지역본부로 승격되면서 생긴 변화는 먼저 조직 체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환경국이 신설되면서 상급 국장급 공무원이 배치되고 출장소 당시 3담당 17명에서 3과 11담당 65명으로 인력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동부지역 위임 민원이 26종에서 83종으로 확대돼 일반 민원까지 접수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100여 명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민간 참여도 확대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는 동부권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의 충실한 신분꾼으로서 역할, 실질적으로 도청의 제2청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800만 기준에 묶여 제2청사 개청은 법적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이청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안 된다면 나머지 있는 기능을 좀 더 보완해서 이청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 행정과 경제의 한 축인 동부권. 개청 1주년을 맞는 동부지역본부가 실질적인 이청사로서의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의 작은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소록도병원 옛 감금실과 세탁실 348제곱미터를 전시공간으로 바꾸고 어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작은 미술관에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소록도와 자연을 주제로 한 사진과 회화 등 다양한 예술작품이 전시되며 작가들의 워크숍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광양 세풍산단 조성 1단계 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과 함께 주민 이주 대책 등을 마무리하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60만 제곱미터 부지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R&D 센터, 외국인 투자 지역, 바이오 패키징 소재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제청은 또 내년 말까지 추가 금융 약정을 체결해 오는 2020년까지는 전체 산업단지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중국 선적의 국제 크루즈선이 올해 처음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남해안 항로가 제주와 여수를 연계한 관광 코스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여객선부두로 2만 5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제주와 여수를 경유하는 4박 5일 코스로 크루즈선에는 관광객만 10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취타대와 한류무용단의 공연 속에 남해안 항로를 따라 여수에 처음 와본 중국 관광객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当下的游轮的时候，迎面扑来的是一种海洋气息和人们的那种比较热情的气息，让我们感到觉得好像在疲惫的旅程当中呢，有一些那个欢愉的情感。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동안 여수와 인근 순천 지역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는 것. 중국에서 여수까지 비행 직항로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편리한 크루즈선으로 제주를 경유해 여수를 둘러보려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엔저 현상과 메르스 영향으로 한동안 한국 방문을 꺼리던 중국 관광객들의 올해 첫 크루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내년 초에는 일본 관광객도 크루즈를 통해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크루즈 마케팅을 대폭 강화해서 여수시, 순천시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대형 쇼핑 공간이 지역에 없는 점은 여전히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지만 크루즈를 이용한 남해안 항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활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에서 올해 처음으로 흑두루미가 관찰됐습니다. 순천시는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에 어제 오후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20여 마리가 월동을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흑두루미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날아와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순천만에서 월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05마리가 관찰돼 해마다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문양호 의원이 광양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차별화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주문했습니다. 문 의원은 제244회 광양시 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양 지역 인구가 지난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 기준 15만 1,837명으로 260여 명이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전입 장려 시책이나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인구 시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에 이어 어제 순천에서도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순 사건 순천 유족회는 어제 열린 합동 위령제에서 순천시에 여순 사건 관련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교수 등 여러 인사들도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가장 잘 이행한 성과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복지사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최진수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마을 공동 목욕탕을 찾는 주민들이 줄을 잇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18살 미만은 1,000원이고 그 외 주민들은 2,000원 정도에서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이용합니다. 마을 경로당은 공동생활관으로 인기입니다. 자치단체가 추가 난방비를 지원해 주민들이 함께 여가를 보내고 숙식을 곁들여 외로움도 잊을 수 있습니다. 기름값 절약하고 또 밥을 먹으면 반찬도 없어도 집에서는 먹기로도 요금은 만나고. 이 같은 지역사회복지 사업은 4년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해마다 연차 계획을 짜서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실태를 평가한 결과 대상을 받았습니다. 출산 정책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요. 특히 노인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회춘 목욕장 운영이나 노인 공동생활 시설 운영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복지 수요가 많아 취약한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 예산이 전체의 30%를 넘습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복지와 노인 복지, 여성 보육 복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시군별 복지 수준의 차이가 크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편 점은 아쉬움으로 꼽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복지 계획 평가반은 전라남도가 시군의 복지 사업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의 이산 가족들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기회를 갖고 있죠. 이를 계기로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도 다시 시작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년 넘게 생이별을 해온 남과 북의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산 가족들은 혈육의 정을 나누고 더 자주 만날 날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이번 이산 가족 상봉은 지난 8월 25일 남북 합의에 따른 성과입니다. 또한 당시 합의에는 중단돼 있는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도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단체들 역시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북한 예술단을 초청하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남은 빵 공장 증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함경북도와의 땅끝 협력 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그 북의 개혁 개방들을 이뤄내는 데는 인적 자원의 교류 협력이 되게 필요하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은 이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 사업을 위해서 광주시는 36억 원, 전라남도는 26억 원의 기금을 적립해뒀습니다. 2009년 이후 멈춰서 버린 광주 전남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다시 한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시가 어제부터 오지마을까지 단돈 100원으로 운행하는 마중택시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순천시 마중택시는 버스 승강장에서 더 이상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1km 이상의 관내 24개 마을 주민이 읍면 소재지를 방문할 경우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교통시책입니다.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는 1인당 한 달에 4장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4명이 동시에 탑승할 경우 최대 16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4일부터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통계청이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마친 뒤 이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조사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통계조사로 행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과 관련해 외고가 들어설 학교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외고 설립 추진 과정에서 외고가 들어설 여도 중학교는 폐지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립으로 전환한 뒤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여도 중학교의 공립 전환을 반대하는 해당 교사와 학부모들은 물론 본계 지역 주민 대표와 산단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사립외고 설립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야가